대통령 집무실의 세계 지도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는 아예 싹 지워버리고 미국, 일본만 크게, 미국의 외교는 어린아이 손에서 과자 뺏어 먹기 식으로 갖고 놀았다는 생각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별도의 문서를 만들자는 건 미국 쪽에서 먼저 제시한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즉 워싱턴 선언이 별도 문서로 작성돼서 발표된 것은 미국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월 1일 날 말을 했습니다. 미국 측이 먼저 제안한 거라고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죠. 미국 측의 필요에 의해서 워싱턴 선언을 작성했다는 건데 미국은 한국에 대해 뭘 요구하기 위해 이걸 먼저 제안했을까요? 바이든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핵무장 포기 확약을 받아야 할 만큼 한국 국민의 핵 보유 의지가 높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 보유 지지 여론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윤 대통령도 금년 1월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발언을 했잖아요. 바이든으로서는 머리가 아파졌겠지요. 이걸 어떻게든 차단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 미사일에 불안해하는 한국에 대해서 확장 억제 문서화란 선물을 준 듯 이렇게 보여지지만 미국의 더 큰 목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움직임을 완전히 봉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핵 개발 절대 안 한다는 선언을 윤 대통령 입으로 스스로 하게 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외교는 어린아이 손에서 과자 뺏어 먹기 식으로 갖고 놀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쓸쓸해지는 얘기예요. 이 합의는 핵무기 확산 방지라는 미국 국가안보 전략의 기조를 관철시킨 것으로서 미국 팀의 승리가 맞는 거죠. 한미동맹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라는 핵 억제를 포함한 동맹입니다. 가깝게는 2021년,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만 봐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라는 문구가 반복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로울 게 뭔데요? 제가 우리 외교팀의 성적이 나쁜 걸 꼭 지적할 이유도 없고 그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잖아요. 미국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동아시아로 들어오게 된다는 점에서 중국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사안이었어요. 한국의 핵 개발을 막음으로써 대만 등으로 핵 확산 도미노가 일어난 상황을 차단한 성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중국 측도 양해를 한 거지요. 바이든 행정부는 사전에 중국에 브리핑을 했고 우리가 왜 이 조치를 취하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제시를 했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미국은 중국과 갈등하고 경쟁하지만 핵 강대국끼리는 물밑에서 이익을 조율하고 있다는 현실을 윤석열 대통령은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외교안보팀 이런 거 왜 생각 안 하세요? 미국이면 다 된다고 윤 대통령은 환상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서 한국 외교에서 중국을 아예 지워버리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 영어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진영의 선봉대로 나서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기 전부터 윤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와 대만 문제를 비교하면서 중국을 자극했죠. 지금 동아시아 정세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언급은 필요하나 대만을 남북 관계와 비교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우리가 먼저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발언은 부작용만 크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또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서 대북 제재에 전혀 동참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전 정부에서 친중 행보를 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게 뭐냐? 는 말까지 했어요. 중국과는 잘 지낼 필요가 없고 미국과 같이 가는 길밖에 없다는 인식을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윤 대통령 집무실의 세계 지도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는 아예 싹 지워버리고 미국, 일본만 크게 그려놓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로 처한 어려움에 대해 기이할 정도로 침묵을 지킨 것은 참 신기하기도 하지요. 한국 대통령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보조금을 받으려면 민감한 기밀까지 미국에 제출을 해야 하고 중국 반도체 공장의 새로운 설비를 증설하기 어려워진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어요. 미국 기자가 미국 정부의 보호주의 때문에 한국 같은 동맹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질문하는 기묘한 상황을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윤 대통령은 중국과는 외교도 경제관계도 더 이상 필요가 없고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피해를 입어도 미국 시장에서 만회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상이요. 한국 경제가 처한 북한 위기에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서게 되면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을 모두 중국 탓으로만 돌리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은 외교로 아주 분주했어요.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외교 원칙이 흔들리고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엉망진창이 되어 왔잖아요. 한미일 협력 강화만 외치며 질주를 해왔습니다. 돈키호테입니까?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까지 차단한 이 족쇄라는 보수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재계에서는 한국 경제가 미래 산업의 동력도 중국 시장도 완전히 상실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7일, 8일 방한한다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외교에서 배워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위협을 경계하면서도 군비 강화를 추진하고 중국의 홍콩, 신장, 위구르 탄압 등에 대해서도 미국, 유럽과 보조를 맞추어 비판을 해왔습니다. 동시에 조용히 중국과의 물밑 외교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의 활동은 여전히 탄탄하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4월 말에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중국의 패권적 야망을 제어하기 위해 일본이 군사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시원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즉답을 피하고 능동적인 외교가 최우선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외교입니다. 미국, 일본은 중국과 국제 질서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갈등하고 거래하면서 이 복합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실리 외교. 한국도 중국과의 과제와 갈등 요인 등을 대화를 통해 관리하는 종합적 전략을 세우고 움직여야 합니다. 중국과 긴밀하게 이어진 한국 경제가 변화한 국제 질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고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의무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의 태도가 유감이면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투정하던 말을 할 게 아니라 중국을 만나 설득하고 주고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국가 전략을 세우는 데스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외교의 전선에서 실제 몸을 움직이며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이 우려의 지금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은 조언을 잘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변 사람 말은 안 듣는다고 합니다만은 하여튼 오늘 이 정도 말씀드렸습니다.